요즘 부동산 대책 또 나왔죠? 규제 지역 늘리고 대출 한도 줄이고 거래 허가제까지 강화됐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대책 우리가 수십 번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같았어요. 집값은 안 잡히고 사람들만 더 불안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어려운 걸까요? 일비지 돌고 그 위에 정부가 서 있다. 산업화 이후 한국의 성장은 토지 개발, 건설, 대출, 소비라는 회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로를 깔고 아파트를 올리면 일자리가 생기고 자재, 운송, 가전까지 돈이 돌았죠. 정부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 빚으로 집을 사고 또 그 대출로 소비를 늘렸습니다. 결국 집값이 오르면 담보 가치가 오르고 담보 가치가 오르면 신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신용이 늘면 소비가 늘고 세수가 늘고 성장률이 유지되죠. 부동산이 신용, 세수, 고용이 동시에 걸린 성장 엔진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면 담보 가치가 줄고 대출이 위축되며 소비와 세수까지 동시에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집값이 올라야 경제가 도는 나라가 된 이유입니다. 문제는 경제의 뿌리 자체가 그 구조 위에 얹혀 있다는 겁니다. 집값이 크게 흔들리면 세수와 소비, 금융이 함께 흔들리기에 정부도 집값을 누르되 과도한 하락은 막아야 하는 모순된 현실도 함께하죠. 그 결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3천조 원을 넘었고 GDP 대비 150%, 압도적 세계 1위에 국민이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된 것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경제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정치는 집값으로 표를 계산한다. 정권은 표를 얻어야 하고 표는 집값에서 나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야 좋고 없는 사람은 떨어져야 좋죠. 그런데 투표장에 더 자주 가는 쪽은 누구일까요? 바로 집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심리를 가장 정교하게 계산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이죠. 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 감면, 대출 확대, 이 모든 걸 시장 활성화,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밀지만 결국 혜택은 건설사, 은행, 재건축 조합으로 흘러갑니다. 이름은 국민의힘이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힘, 그리고 국민의 이었죠. 이 정당은 집 가진, 그리고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하면 너도 살 수 있어. 부동산은 죄가 아니라 능력이야. 이 한마디의 탐욕은 미덕으로 바뀌고 투기는 노력의 결과가 됩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 떨어질까 두렵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같은 불안 속에서 서로 다른 욕망을 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심리를 이용해 먹고 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참 언론은 부동산 세력과 한패다. 언론은 부동산 시장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와 금융권이 언론의 주요 광고주이자 실제 주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뉴스는 늘 이렇게 나옵니다. 거래 절벽, 서민 피해 심각, 금리 인하 임박, 집값 반등 조짐. 언론은 국민들을 위한 공익기관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윤 창출이 목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그들은 건설사의 이익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여론을 설계합니다. 결국 언론, 건설사, 특정 정치권은 서로의 이익을 지켜주는 하나의 이익연합 구조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도 근본적 개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곧 자신들의 밥줄을 끊는 일이니까요. 차 5회짜리 정부의 한계.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은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도구로 써왔습니다.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재건축 독려, 이 세 가지가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집값을 띄워서 경제가 살아나는 듯한 착시를 만들고 그 화랑을 성과처럼 포장하죠. 반면 진보 정권은 늘 그 뒤치다꺼리를 합니다. 폭등한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고 다주택자를 조이지만 이미 시장은 과열돼 있고 국민의 피로감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층에겐 집값 못 잡는다고 욕먹고 반대편에겐 경제를 망친다고 욕먹죠. 이번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으려 합니다. 집값만 누르는 게 아니라 돈이 머무는 방향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주식시장, 즉 기업과 생산시장으로 옮겨 돈이 집이 아니라 사람과 산업을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의 욕심을 투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확대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투자할 만한 환경을 만들며 장기 투자에 실질적인 보상을 주는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양책이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경제를 생산 중심의 경제로 바꾸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30년 넘게 각인된 부동산 불패의 신화, 그리고 어차피 정권 바뀌면 다시 풀릴 거야라는 학습된 기대,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체념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투기는 다시 살아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는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시도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방향은 맞지만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건 정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욕망의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정책은 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이라도 눈앞의 이익 대신 나라 전체의 구조적 개혁을 선택하고 응원한다면 그날 진짜 부동산 공화국의 종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